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경선이 한창이죠. 후보들마다 당 화합, 계파에서 벗어나겠다, 탈계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사실상 또 계파에 기댄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 내년 초부터요. 따져보면 지금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요.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요. 내후년 총선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질 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중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성맞춤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지역이 안성이다 보니까 안성맞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임기가 11일까지라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월 12일 날 원내대표 경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 날짜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결국은 11일, 12일 둘 중에 될 걸로 그렇게 알고 되는 있습니다. 건가요? 왜냐면 예산안이 통과돼야지만 이제 일정을 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예산안 처리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돼도 해야죠. 안 돼도 해야 됩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하시군요. 네. 저도 이렇게 여야가 좀 빨리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 선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할 만큼 다 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심지어는 확실하게 도와준다는 분도 또 만나야 되니까. 예산안 처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경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군요. 네,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도와준다는 분한테도 또 이렇게 전화 걸고 만나고 그러니까 혹시 또 나를 못 믿어서 그러나 오해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새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화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본인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경쟁력 이런 거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의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요. 차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독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잘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전투력 있는 그런 국회의원님의 틀림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그동안에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무기력했습니까? 네. 정말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참패를 거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비로소 무기력한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대한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내년 1년도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도 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자유한국당을 강한 야당 그리고 설득력 있는 야당 그리고 미래의 정권 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1년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지지율 40%대를 제 임기 내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요? 네. 이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 비대위 출범한 지 넉 달이 넘었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네. 조강특위도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원책 변호사 얘기도 있었고요. 얘기도 있었고. 이게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자리를 아직은 못 잡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다 맞죠. 무슨 얘기냐면 지지율 26.4%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믿어주기 시작한 것도 맞고 또 아직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화 국회의원들 모두 지역을 가면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야 자유한국당 니들 좀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원내대표가 되면은
이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서 과거의 생각이 달랐다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서 미래만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그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는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은 뭐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그 소위 소통과 친화력의 달인이라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달랐던 분들 사실입니다. 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약간 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해도 본인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당내 아까 뭐 외부에서 좀 속된 말로 내부 총질 네. 안에서 많이 싸운다. 뭐 물론 저는 뭐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뭐 토론도 있어야 되고 가끔 싸워야 되고. 행정이랑은 틀리기 때문에 정치는 어느 정도 그 불협화음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뿌리 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개파 아닙니까? 개파.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 김학용 의원도 그렇고 나오신 모든 분들이 개파주의 청산을 하겠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실제 선거 양상은 개파 중심으로 또 이합 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최근에 그 우파 재건회의 그거 아시죠, 그죠? 네네네. 그 우파 재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약간 뭐 이견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부적으로요. 네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나경원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 뭐 별 내용이 없는 그 해프닝이고요. 그 거기 실제 이름이 올랐던 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전혀 해당도 없다. 나는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잠깐 인사하고 왔는데 무슨 쓸데없는 그런데 명단을 올렸냐. 김 의원 오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받았고요. 제가 그게 만약에 정말 가치가 있다 하면은 가만 안 있었죠. 정식으로 대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파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원내대표가 돼서 어떻게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치우치지 않게 당을 이끄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후보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소위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개폐해서 치우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라도 그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해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자꾸 개파 프레임을 짭니다마는 대다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니 국회의원 아무나 합니까? 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실인데 정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우파 재건회의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힘든 게 이게 여기 10분의 지금 현역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회자가 자꾸 그걸 물어보시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사실이 아닌 걸로 완전히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다 해명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짧은 시간을 화려해서 자꾸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른 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네네. 자 그리고 최근에요 그 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해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공감대가 의원님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 사전에 논의한 바는 없고요.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또 뭐 원내대표와 연결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스토리를 쓰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저는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국민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까지 기다리자 이런 건가요? 불구속 상태에서? 아니 재판을 받는 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은 사실은 그 자기 방어권 보호가 현실적으로다가 제약을 받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김무성 의원 쪽에서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그 보통 이제 친박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 서청원 의원이
후한무치하다. 예전에 뭐 탄핵을 이렇게 찬성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석방 결의안 이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예. 탄핵에 저희가 찬성했던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과 행태를 보인 것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들고 일어난 거지. 그때 무슨 대통령의 개인 비리나 뭐 금전과 관련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심은 없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탄핵과 지금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니 근데 예, 지금 예. 이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예.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은요. 네. 저는 지금 원내대표와 관련된 거를 질문을 해주셔야지. 네. 그 조금 그러네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지금 이게 뭐랄까 관심이 아니, 있는 그렇잖아요. 얘기부터 이게 먼저 시간이 여쭤보는 한정돼 거니까요. 있는데 예. 계속 우리 자유한국당을 디스하는 그런 것만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예. 원내대표와 관련된 거를 물어보셔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저랑 인터뷰한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얘기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자, 그 보수 빅텐트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다른 바른미래당하고의 얘기도 오가고 있고요. 지금 네네. 실제로 손학규 대표하고 만났죠. 김무성 의원이요. 네네. 이 보수 빅텐트, 그러니까 보수의 정계 개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님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위치에 있지를 못하십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침소 봉대에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 대표랑 만난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이죠. 예. 그리고 두 분이 개인적인 거다. 개인적으로 옛날서부터 정치를 하면서 가까웠던 분들이니까 네.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가 뭉쳐야 된다. 네. 원칙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제가 원내대표가 만약에 되면은 저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물꼬를 열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이제 반문연대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어떤 야권의 개편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에 네네. 반문연대는 비전이 아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뭔가를 반대하는 게 비전일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 반문연대라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지. 네.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관계 설정은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되게 좀 뭐랄까요?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요. 네, 당연한 얘기죠. 예.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인위적으로 무슨 의원을 빼오고 이러는 것은 정치도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또 본인의 책임이고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은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전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다가 확률이 좀 낮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률이 좀 낮다. 네네. 현재까지는요. 그 야권 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부터 저희 바른미래당까지 다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어중이 떠중이 다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은요. 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규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우와 극좌는 그것은 소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목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분들이 조금 방향을 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실제 태극기 부대에 나가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아주 건전하고 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애국심 충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 선거 잘 치러주시고요. 안성맞춤. 네, 사회자님 솔직히 아쉬운 게 네. 뭐 쭉 여러 가지 질문지를 보내주셨는데 네. 뭐 우리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그런 거는 안 물으시고 자꾸 네. 우리 자유한국당 디스하는 것만 계속 물어봐서 솔직히 좀 이 시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한테는 좀 불편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